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상호 관세 때문에 뉴욕 증시가 정말 급등락을 해야죠. 코인도 이렇게 반응을 안 할 정도입니다. 12%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6%대 급락을 하고, 테슬라 같이 그렇게 시총이 큰 기업이 22%가 폭등을 하고 10% 가까이 빠지고, 이런 장은 정말 미국 장이니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싶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뉴욕 증시는 이런 실적이라든지 경제 불확실성, 아니면 경제 실적, 경제 지표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특히 관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 미국에서는 좀 어떻게 이런 관세 영향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자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관세, 미국 경제와 기업 그리고 미국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면 아마 투자하시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마트를 가면서 느끼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뉴저지 쪽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마트마다 조금씩 좀 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 뭐 계란 파동에 나서 계란이 없는 건 자주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뭐 화장지 대란, 이래서 또 화장지도 많이 사재기를 했다라고 하죠. 캐나다산 펄프에 관세가 붙으면 화장지 가격이 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화장지를 사재기를 한다. 저도 비슷한 걸 한번 봤습니다. 얼마 전에 타겟이라는 마트를 갔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물을 자주 삽니다. 거기가 물이 제일 싸거든요. 봤더니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화장지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뉴저지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뭐 타주는 조금 더 심한 곳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 시기에 미국인들이 겪었던 물자 부족,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인플레이션, 공급망 충격 때문에 아마 이런 또다시 관세발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가 물자가 잘 안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중국 부품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고가의 가전제품들, 이런 거의 소비가 굉장히 현재 빨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아이폰 살 거면 지금 빨리 사라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마 관세가 지금 90일 유예가 됐는데, 실제로 이게 가격이 반영되기 전이라도 아마 소매업자들이 미리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불안 심리도 있고요. 또 팬데믹 때 급등한 물가 때문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더욱더 사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어니스트 애널리틱스라는 곳에서 수백만 건의 카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지난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이제 9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2일과 9일 사이 5일 토요일 날 수백만 건의 카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애플 매장에서는요 평균보다 33% 카드 결제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업체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는요 26%, 홈디포는 10% 카드 결제액이 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회사들의 특징이요, 외부 수입품이 많은 회사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인도에 공장이 있는데 둘 다 어마무시한 관세를 맞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유회사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에 석유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면 평가 금액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제 분기 실적을 할 때 그게 이제 재고 평가액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거를 뭐 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불에 사왔는데 그 재고 평가를 하는 분기 말에 120불이 되면 재고 평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80불이 되면 재고 평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시즌에 유가가 많이 좀 올라가면 정유사들의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요. 많이 떨어지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재고분들이 그런 기업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큰 기업들 말고 조그마한 이런 가게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가
대폭 부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재고를 막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올라가면 이 싼 가격을 조금 올려서 팔아야지 하고 재고를 막 쌓아놨는데 실제로 관세가 잘 부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유예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미 구입한 물품비, 그 다음에 뭐 보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게 돼서 손실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냥 재고를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관세 침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가 더 주니까 지금 빨리 팔 수 있을 때 빨리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요, 관세 부담을 광고에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면 가격 인상 전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면서 소비자들한테 구매를 유도하기도 하죠. 포드차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직원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이걸 일반 소비자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던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얼른 주면서 차값 오르기 전에 빨리 차를 사라라는 거죠.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공장들이 뭐 멕시코에 있고 이렇게 다 해외에 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면, 또 아니면 이제 뭐 자동차 관세는 이미 부과가 되어 있지만 거기 상호 관세까지 더 부과가 된다면 훨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소비 촉진을 하는 겁니다. 또 가구업체 레이모 앤 플래니건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 이전 가격 보장이라고 하면서 관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팔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주얼리 체인 아나루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들에게 지금이 쇼핑할 때라고는 카피라이터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 주변에 자동차 정비소가 있는데요, 타이어 같은 품목이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자동차 부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쯤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타이어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한 2배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장님, 정비소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주요 타이어 재고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내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인 유리 고로드니첸코는 팬데믹 당시 기억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하는 동기를 강하게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팬데믹 당시 그 대혼란을 기억을 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보관법만 제대로 잘 전파가 된다면 아마 미국의 사재기 열풍은 실제로 광풍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시절에 얼마나 많이 올랐었냐면 공급망 혼란이랑 뭐 물가 인상 여러 가지 등이 겹치면서 소비자 물가가 20% 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수가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43%가 관세를 앞두고 사재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6%는요,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을 늘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런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미국인들, 절반이 조금 안 되지만 사재기를 지금 뭐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소비를 줄인다라는 대답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 때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는 미국에서 많은 돈을 정부 보조금을 뿌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력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기도 계속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서 구매력도 줄고 소비 여력도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게들이요, 사재기를 할 만큼 과거처럼 이런 재정 지출 여력도 없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이거를 또 감당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가 올라가서 실제 소비자 물가가 증가가 된다면 뭐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여러 가계부채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경기 불황이잖아요. 가뜩이나 미국의 소비가 줄고 벌이가 줄어들면서 이런 경기가 불황이 되고 있는데 관세가 그거를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3분기부터 실제로 미국의 중상층 이하는 가계 소비가 매우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월에 실질 소비 지출이 실제로 감소를 했고 2월에는 전달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저축을 늘리고 있다라는 통계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세가 미국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는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데요. 미국에 파이브 빌로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저가 소매 업체,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매장 내에 판매되는 제품이요. 대부분 다 $5 이하의 저렴한 제품들을 팝니다. 주요 고객층이 10대와 20대 청소년층이고 레저용품, 패션, 스낵, 파티용품,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미국 40개 주에서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브빌로우의 주식을 한번 살펴보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여기 툭 떨어지는 구간 보이시죠? 이게 바로 4월 2일 날 주가가 툭 떨어졌고 계속해서 조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브빌로우 $5 이하로 이렇게 팔려면 어디에서 수입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 중국에서 저가 제품을 수입을 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파이브 빌로우가요, 중국한테 미국에 출발하기 전에 제품들 가지고 오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는 어떤 컨테이너도 야드에 배송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 받겠다고 다 취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적재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풀어서 다시 운송업체에 반환도 해버리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안 받겠다는 거니까 관세를 자기가 내야 되니까 수입하는 업자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145%의 관세를 내야 되는데 그 관세를 나는 내기 싫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세를 내서 절대 여기에서 이익도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에 여러 소매업체들이 뭐 입점도 하고 뭐 그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이제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급망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글로벌 컨테이너 예약량이요. 직전 일주일에 대해서 거의 한 50%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아시아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런 데에서 전 세계로 뿌려지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특히 미국이 가장 큰 수출처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많이 취소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런 컨테이너 예약량 자체가 49%가 줄었으니까 굉장히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소매나 이런 서비스업을 하는 곳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브 빌로우가 또 최근에 이런 선적 취소, 그러니까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145%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그 부담이라고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파이브 빌로우 기업 보고서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엄청 많고요. 대부분이 미국 외부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 관세가 어떻게 되고 있길래 이렇게 뭐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예민하게 뭐 구는지 제가 뭐 가끔 얘기도 하고 이미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 4-5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2024년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된 이런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10% 포괄 관세를 부과했고요. 불공정 거래국,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 입장에서 적자를 많이 보게 한 그런 국가들한테는 이제 상호 관세도 더 붙이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발표를 했었죠. 우리나라는 거기서 25%, 뭐 일본은 24%, 중국은 145% 이렇게 받게 되는 건데요. 관세 발표 직후에 90일간 뭐 유예도 해줬고 하지만 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또 유예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중국은 애초에 124%였는데 이걸 145%로 올려버렸습니다. 상호관세 84를 125로 올렸고 20%는 마약 때문에 있었던 추가였기 때문에 145개가 됐고요.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한 모든 교육국에 또 10%의 기본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의 일부 중에 하나, 그 표가 좀 잘 나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미국이 수입한 양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3조 2670억 달러를 수입을 해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10% 미만의 관세가 부과된 곳들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색깔이 진해질수록 높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아직 관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게 이렇게 도식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뭐 중국과 EU, 멕시코, 캐나다가 가장 많은 이렇게 수출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뭐 베트남, 타이완, 인디아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미국이 적자를 보는 곳, 흑자를 보는 곳 이렇게 좀 나누어 봤습니다. 미국의 적자 규모가 큰 게 이제 EU,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뭐 베트남, 우리나라, 일본, 인도,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미국이 흑자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UAE, 영국,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미국이 제가 아까 한 3조 달러 이상의 상품을 수입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4분의 3이 현재 상호 관세 적용 대상국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3조 달러 중에 4분의 3은 이미 그 상호 관세에 따라서 관세가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리고 미국이 해외에 의존하는 상품들이 많아서 상품은 무역 수지가 이제 대부분 이제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일부 국가 아까 뭐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UAE 이런 데서는 미국이 흑자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흑자를 보이는데도 한 100%, 10% 관세가 매겨집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되게 조그만 진짜 조금 수출하는 데 있어요. 노퍽이라는 성, 그 다음에 레스토라는 곳에 29, 50이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가 46%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베트남 같은 데는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 보이지도 않는 게 아까 그 뭐 노퍽섬이라든지 뭐 레스토 같은 조그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과 또 멕시코도 적자 규모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오히려 뭐 비슷함을 볼 수 있죠, 크기로는. 그런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없고, 베트남은 40%가 넘 46%의 관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관해서 그렇게 되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과 실제로 계산법,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위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개별 국가마다 기준도 다르고 조금씩 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거고, 증시 역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만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관세가 이렇게 매겨지면 상품이 얼마나 올라갈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역시 2025년 대부분의 상품들이 얼마나 이런 인상 효과가 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놓은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색이 진한 부분이 4월 2일 날 부과가 된 그런 상호 관세의 효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세들까지 해서 이렇게 토탈 인상 요인이 있는데요. 가죽 제품 같은 경우는 18%, 이제 뭐 옷은 17%, 여기서 보면 뭐 전자제품은 10% 정도 이렇게 쭉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기준으로 수입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2024년 미국이 수입한 의류 및 액세서리가 67억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95%가 이번 관세 대상국에서 수입이 된 건데요. 그중 절반 48%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대부분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개 나라가 4월 2일에 125, 46, 37%의 상호관세를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격 인상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보면 4월 2일 기준으로
전체 의류 가격이 한 17% 정도 인상될 거라고 예일대 연구소 버진랩이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 되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인플레이션 인상률이 2% 이내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18%, 6%, 8%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이런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관세가 인상이 되는 것을 우려를 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사기죄 현상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미국에서 이런 혼란이 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팬데믹 때처럼 이런 경제적 혼란도 올 수도 있죠. 이런 밑단에서부터 오게 되면 그 혼란의 강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팬데믹 때는 정확한 원인이 있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원인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을 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여력도 정부 여력도 있었고 근데 코로나19가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그런 대규모 지원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물음표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조금 나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뭐 우리나라 같은 뭐 IMF급 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스탠스로 보면 관세를 이런 협상용 카드로만 활용을 할지 아니면 그런 협상용 카드를 넘어서 실제로 부과하는 걸 할지 아니면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중국을 다시 자기에게 예전에 프라자 합의 때 그런 일본처럼 누르고 다시 한번 미국의 전성기, 미국의 넘버원임을 하기 위해서 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해보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왠지 미국의 위인전 아니면 미국의 역사책에 꼭 실리고 싶어하는 기분이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고 아무튼 뭔가 큰 일을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초창기고 가장 힘 있을 때 이렇게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제가 이렇게 뉴욕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